네, 이것은 야구인가 정치인가 국내 최초 야구를 접목한 신개념 정치 토크쇼 정치 베이스볼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5명의 주전 선수들과 저희가 재미나게 정치 이슈들을 좀 야구에 접목시켜가지고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볼 것이 바로 2주의 스코어는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 주의 스코어를 정리해보는 시간, 2주의 스코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의 스코어입니다. 해외 친선 경기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오는 윤석열 후보의 성적 9월 4주차 스코어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 33에서 28, 5%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경기에서 좋은 이벤트들이 없었던 것일까? 한미와 한일 간의 친선 경기가 그리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원인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주전 선수들과 함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여의도 프로리그 성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산맥의 성적이 똑같습니다. 34대 34. 지난주 38에서 34%포인트로 내려온 국민의힘 31에서 34까지 올라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미미하게 상승했고요. 자, 2주의 스코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준석 선수가 만약에 새로운 팀을 만든다면 누가 지지할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준석 선수가 새로운 팀을 만들면 적극 지지한다 17.3%, 지지 가능하다 18.6%, 지지 안 해 23.8%, 절대 지지 안 한다 32.2%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한다보다 조금 높은가요? 좀 더 많이 높은가요? 많이 높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2주의 스코어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오현주 주전 선수부터 평가해 주신다면? 저는 갤럽 조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빈관 이슈로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해외 순방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제대로 된 스코어를 내지 못하고 굉장히 패전 투수로 돌아오는 형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선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살아남기는 힘든 수준이다. 네. 아직까지는 이 팀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짧게 이제 평가해 주셨고요. 우리 이종근 대표 선수의 평가는? 제가 오늘 두산 베어스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베어스입니다. 네. 베어스가 뭐냐면 우리 윤석열 베어스. 대통령, 윤석열 팀이 곰 같아요. 사실 곰. 곰이다. 그러니까 스텝이 천천히. 그러니까 네.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네. 뭐 이렇게 증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 이글스처럼 뭐 이렇게 하늘을 날아갔다 하늘을 뭐 딱 밑으로 내려갔다 이러지 않고요. 네. 저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토 순방이랑 나토 순방 때도 사실상 갔다 온 다음에 지지율이 한꺼번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폴란드 수주라든지 혹은 체코 원전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이 이 눈에 가시화되면서부터 다시 그때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옆에 오 선수 말씀하셨듯이 이거 뭐야 영빈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소리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는데 후에 성과가 진짜 나타난다면 또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좀 기다려볼 일이다. 그리고 왜 근데 이준석 얘기는 안 해주시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한다. 신당 이준석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신당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신 선수가 좋아할 얘기. 뭐 사실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도리어 이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뭐 이준석 그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신당에 대한 질문이지 지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거꾸로 이 질문이 있었으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준석 이 당 안에서 계속하면 지지할 거냐. 네. 그건 다르잖아.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미묘하긴 하다. 네. 지금 당장 이준석은 가진 게 없잖아. 네. 돈이 있나 뭐 네, 네. 세력이 있나. 근데 사람이 신당으로 뛰쳐나가면 이 사람은 내가 불안해. 네. 신당 나가지 마. 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신당에 대한 어떤 질문이 이준석의 호불호는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내가 미리 해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35.9%면 그 한 개인이 창당한 어떤 신당에 대한 평가, 새로운 팀에 대한 평가치고는 높은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요? 대부분 찬성. 알겠습니다. 토 안 달게요. 자, 우리 차지현 대표 선수의 평가는? 우리 아까 앵커께서 지금 뭐 윤석열 선수가 지금 해외 경기에 나가는 걸 친선 경기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마음 자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날카로워요. 이거는 친선 경기가 아니에요. 지금 국가 대항전이에요. 예. 이 어떻게 보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가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국익을 놔둬놓고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그냥 친선 경기니까 좀 설렁설렁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갖고 가가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에러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출발할 때 그러니까 경기가 성격을 정확하게 모르고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이 창당 관련된 부분은 아니 본인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그 팀에서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바깥 사람들은 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은 지금 아까 뭐 민주당이 역선택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신생팀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팀이 많이 늘어나서 양대 리그로 나누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저는 이게 부산 자이언츠 팬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상황을 한번 겪었잖아요. 부산 자이언츠 이 연고가 부산, 경남, 울산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NC 다이노스가 생겼거든. 그리고 다이노스 생길 때, 뭐 별거 있겠어요 생각했는데, 지금 다이노스가 더 잘해. 그러면서 지금 자이언츠가 완전 헤매고 있거든. 청출어람이라. 그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프로야구의 그걸 따져보면. 희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나가라. 나가면 누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우리 빠따 들고 있는 노정열 타자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제가 아주 라이온스예요. 학창 시절부터 흠모하고 존경했던 예. 그리고 성대모사 많이 했던 우리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를 생각하면서 이거 들고 왔습니다. 예. 홈런을 했습니다. 저 홈런을 비해나 자신감. 이제 홈런 치나. 뭐라 그런 거예요? 안 들려. 원래 이게 지금 몇 포인트야. 저 홈런을 비해나 자신감. 저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독. 윤석열 감독. 기시다 감독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 가지 보통 해외 순방 경기를 뛰고 나오면 평균적으로는 감독의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지난번 1차 순방 나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살짝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 책임은 윤석열 감독에게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번에 기시다 감독과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지만 정상적인 정상회담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병상련의 정이 기시다 감독도 지금 일본에서 저팬 리그에서 지금 27% 28%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두 분이 한일 맞췄습니다 지금 27, 8%로. 예. 또 한 가지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35, 6이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56으로 20% 높아요. 이거를 가늠을 잘 하셔서 아무튼 신당 여부는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드시면서 그 민심을 바닥 민심을 잘 헤아리신 다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바닥 민심은 많이 훑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을 텐데 글쎄요 뭐 이제 이준석 우리 선수가 어떻게 저 결과를 생각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신인규 선수 어떻습니까? 그 이준석 선수가 상당히 떡볶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니 대구 시장에서도 그 떡볶이 먹고 인터뷰하고 노정열 선수의 이 취재력. 예, 아니 떡볶이 먹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저도 뭐 이름이 신씨다 보니까 자꾸 뭐 신당 이래가지고 자꾸 저랑 이렇게 엮으시는데 뭔가 지금 가슴이 막 뭉클뭉클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국민의힘에 지금 당원 가입을 계속 열심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갈 일이 없고요. 일단 여기서 저는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정당 지지율이 4% 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도 같이 빠진 결과가 났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는 당의 이슈가 조금 그 지지율 하락에 저는 근본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할 때 그 뭐 밖에 WBC 나가면은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도 오르지 않았는데 5%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그 당에 있었던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쳤는 건데 핵심은 이번에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준석 선수에 대한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 노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야 이거 짜고 쳤던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의구심이 사실로 좀 확인이 되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반지지 여론이 지금 정당에 투영이 되면서 국정 수행에 영향까지 미쳤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저도 일정 부분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고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선고할 시간에 과연 이제 그 어떤 순방에 대한 효과는 어떠할지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방송 마지막에 전망을 할 건데 아까 신인규 선수가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약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애매하다 혹은 뭐 유리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순방 나가셔가지고 이번에 비속어 쓰신 거 이 스키 저 스키는 혹시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겁니까? 아하. 근데 사실 어허. 그게 좀 제가 방송 용어에 맞진 않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야, 이 스키. 스키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키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네. 자기를 이스키 저 저스키로 스키.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더라.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저도 다 소문으로 듣긴 들었던 얘기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이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니 설마 그건 아닐 거야. 그리고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 패널들이 방송 나와서도 우리 대통령님은 그런 단어를 쓴 걸 본 적이 없다. 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이게 지금 뭐 미국 의회를 지칭하느냐, 아니 네. 민주당을 지칭하느냐는 좀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더라도. 아니 뭐 민주당이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 스키라는 발언이 밖으로 튀어나옴으로써 이것은 굉장히 이준석 대표 측의 그 얘기에 네네. 상당한 신빙성을 좀 지금 실어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이준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실된 선수라는 것을 마치 이제 확신하듯이 국민들은 생각할 거다. 일단은 그 영상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네. 느낄 수밖에 아니, 없겠죠. 사실은 그 대목 중에서 대통령의 그 비속어 언급 중에서 어쨌든 인정을 한 거잖아요. 스키는 스키는 이제 논란은 없는 거죠. 논란은 없는 거잖아요. 이 스키는 인정이 아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본론 들어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무리 지금 먼저 아, 이렇게 죄송해요. 이야기를 네.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윤석 전 대표가 스키 이야기할 때 네. 이거 국민의힘 쪽에 있는 선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끼리 하는 사인인데 그걸 왜 자꾸 밖에 가서 우리 사인을 갖다가 그 공개를 하느냐 왜 사인을 훔쳐서 지금 하니까 지금 이거 그 상대 선수에게 상대 팀에게 알리느냐 네. 이적행위 아닌 거 이적행위 하는 거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단장이 감독이 네. 본인 스스로가 우리 사인이 이거거든 네. 하고 지금 세상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결정적인 에러를 한 거예요. 결정적인 예, 에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정적인 에러를 수습할 사람 누굽니까? 본인이 그 해야 되지 아니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프론트에 있는 김은혜 수석이 할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걸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인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잘못된 사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 사인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는 새로운 팀을 정비해서 새로운 자세로 사인을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인을 하겠습니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돼. 아니, 우리 하이라이트 가야 싱크는 되는데. 봐야죠. 하이라이트를 갔다 오면 얘기하면 안 돼요? 진행을 했는데 아니, 그래. 아니 안 돼. 초반에 제가 죄송합니다. 괜히 오케이, 신인규 오케이. 선수에게 오케이. 공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인정. 알겠습니다. 인정. 어차피 나올 주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에 돌입할 텐데요. 2주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인 안 해주고 나한테 눈 쪽팔려서 신인 안 해주고 나한테 눈 쪽팔려서 신인 안 해주고 나한테 눈 쪽팔려서 아까 바로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가 얘기했었던 에라일 것이다. 아주 결정적인 에라를 우리 윤석열 감독이 하셨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2주 하이라이트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이주의 하이라이트는 이번에 그 윤석열 그 팀의 그 지금 해외 지금 국가대항전 경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풀기 게임이라고 봤던 영국전에서 상당히 지금 그 여러 가지 허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지금 비속어 막말 논란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밖에 나가서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는데 제일 욕먹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 지고 매너에서 졌다 할 때가 제일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이죠. 작년 2022년에 2021년에 올림픽 했잖아요. 네네네. 올림픽 할 때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할 때 그때 9대 6인가 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동메달 결정전을 했는데 그때 한참 지고 있는데 강백호가 앉아서 이 끔을 씹었잖아요. 맞아요, 끔을 씹고 맞아요. 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 16대 9인가를 졌어요. 네. 그 뒤로 계속 지는 바람에. 그래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경기도 지고 면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문제는 그 강백호는 박찬호라는 자기 대선배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했을 때 끝나고 난 뒤에
흔쾌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서 만났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딱 국내에 와가지고 사실은 강백호가 거기에 대한 타격이 클 거라고 봤는데 본인이 마음을 다 잡고 와서 그런지 그 뒤에 무난하게 해서 KT가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 감독에게 조언을 자, 할 박찬호 그럼- 같은 선수가 없을 수 있어요. 박찬호 선수는 2시간 동안 조언할 거니까. 예. 그리고 뭐 저저저저저저저 아무나 얘기하세요. 아무나 얘기해 그냥. 여기에 괜찮아요. 붙이는 얘기, 붙인 얘기. 오케이. 붙이는 얘기. 아니 붙인 다른 얘기. 얘기 좀 들어야지. 붙이는 얘기 하고 다음 붙이고. 얘기 들어. 네네. 다른 얘기. 그 아까 올림픽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작년 프로야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이번 올림픽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영빈관 신축 문제나 문자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야구에 비교해 보자면 그 올림픽이기 전에 프로야구에서 네. 코로나 확진이 많이 걸렸어요, 선수들이.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술판을 벌여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네. 이런 오 것처럼 선수 오늘 칼 가고 나왔어. 와, 칼 가고 나왔어. 그래서 영빈관 신축 문제도 이렇게 국내적으로 어려운데 네. 영빈관 신축이라는 이 실책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질타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그리고 뭐 음주운전 사태까지 있었어요. 그해.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총체적인 프로야구 문 모습과 닫아라 막 굉장히-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만해라.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지경이다 듭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네. 저 다른 의견 좀 듣자 이제 우리 이종원 대표 선수. 자, 지금 비속어 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지금 아까도 그 순방 외교 성과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아직 경기 안 끝났거든. 캐나다 가 있어요. 캐나다 그 트리도 총리 만나고 있어. 그러려면 지금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야. 돌아온 다음에 총체적으로 순방이 어떻고 저쩌고를 얘기하자. 성급했다. 아직 이번 갤럽이 순방의 어떤 이 결과가 다 반영이 됐느냐? 예.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영빈관. 영빈관 이 결과지 지금 예. 시기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뭐 지금 차 선수 말씀하신 거 동의해요. 이거 사과해야 돼.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캐나다가 있는데 지금 뭐 좀 전에 했던 거 사과하라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 예.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 세번 색이네. 지금 빨리빨리 할게요. 세 번째. 욕설한 거 말이야. 네네네. 자, 이 사인하는 거 사인한 지금 대통령 많아요, 솔직히. 트럼프 뻑하면 써너브 땡땡 네. 바이든 써너브 땡땡. 바이든도 왜 기자한테 써너브 땡땡 했다가 네. 뭐 망쳤지. 존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욕설 많이 한 대통령으로 첫 손에 꼽지. 트루먼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대통령으로 몰아붙이진 않아. 지금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욕설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욕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건 당사자가 정확해야 되고 당사자가 누군가 그러면 사과도 그 사람한테 해야지 그 대상한테 해야 되고 그 당사자한테 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돌려 들어봐야 돼. 돌려 아, 들어봐야 돼.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해명까지는 뭐 아무튼 뭐 이제 전 국민 듣기 평가하는 수준 같으니까 그 바이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니라고. 날리면 아니 난 처음부터 바이든- 이 사건은 예. 미국 민주당한테 욕한 거고 예. 스키는 오. 그다음에 오. 바이든 쪽팔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게 맞다. 그렇게 저는 들었다 대거본을 나는. 들어보니까 바로 발음은 네. 돼요. 제거본을 그래서 들으면. 아니 왜냐하면 뭐 이것도 길어질까 다 짧게 글로벌 펀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 없거든 별로. 근데 우리나라에 한 번 이게 7차고 벌써 2002년도부터 증액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국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쟁점 법안으로? 없어. 아니 그러면 우리 이종근 대표 선수는 대통령실의 우리 해명이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나는 그게 오바스럽다.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진다. 좋아 알겠어요. 노정현 선수. 자, 오늘 방망이까지 살짝 무서워. 험난 안 했습니다. 국제 경기든 국내 경기든 선수 출신이시니까 그리고 심판이시니까 선출. 국내 경기든 국제 경기든 운동 경기 중에 퍼큐를 날리거나 스키를 날리거나 쪽팔릴 거야를 날리면 그거 그냥 사과하면 됩니까? 아니면 퇴장당합니까 혹시? 징계 먹거나 KBO 징계위 같은 거 하겠죠. 하겠죠? 네. 저희 당도 윤리위는 그렇죠. 있어요. 거기에 넘기신 뒤 또 한 가지는 네네.
이 아까 뭐 여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좋은 건 배워야 되지만 예, 우리가 나쁜 지금 거는. 말씀하신 세계 초일류 강대국이 아닙니다. 네네. 지금 세계 초1, 2 베이스볼 리그는 경제로 따지면 중국과 미국이 넘버 1, 2인데 나토 가서는 중국과 적지고 이번에는 어쨌거나 변명을 대든 안 대든 지금 언론 미국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 감독이 한 말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디즈 퍼컬즈라고 돼 있습니다. 디즈 퍼컬즈. F라고 돼 있긴 해요. 예. 그거는 저는 베스터즈 정도로 할 줄 알았더니 예. 퍼컬즈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쪽팔린다를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lose damn face라고 정확히 외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팔러지 사과 정도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순방 중이라고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유감을 표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표시를 하셔야지 네. 경기 중이니까 지금 할 필요 없다. 지금은 사실 퇴장감인데요. 아 홈런치겠네. 저는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저는 처음 그 해명이 되게 부적절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적 영역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적 대화라고 예, 하고. 사적 대화는 사적 영역. 근데 이건 뭐 사적 영역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근데 뭐 문자 노출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왜 찍었냐? 그러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언론사에 대해서 그 최초 찍은 기자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하겠다는데 사실 그 법률 구성 요건 맞지도 않아요. 전기통신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갖고 와가지고 그 연관도 없는 법으로 뭐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 것도 참 그랬고 아니 그 내용이 나왔으면 내용에 대해서 숙고하고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이거 찍은 게 잘못됐다 언론 탓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가지 그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과거에 그 북송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북송 사건 때도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카메라 찍혀가지고 문자 노출돼가지고 북송 사건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아 유리할 때는 그걸 갖다 써먹고 또 우리 쪽이 불리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 막 그 기자 빨리 형사 고발 조치는 그 자유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태들이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더 잃는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욕설이 나왔어요. 생중계로 다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보고 사과를 해야죠. 그럼 빨리 신속하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명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적 영역이다. 그러더니 또 10시간 지나가지고는 이게 뭐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거 가지고 이러니까는 국민들이 이걸 더 들어보게 됐어요. 네. 이건 저는 홍보 수석이 굉장히 처신을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차재원 대표 선수의 말 이어가 봅니다. 예, 아까 우리 이정근 선수께서 그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야구 용어 중에 중요한 아주 이 명언이 있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요기벼락 한 이야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많은 앉아 이런 그러니까 격언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예. 우리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끝까지 다 해보자는 앉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제 또 뒤집기도 해요. 예. 9회 말 뭐 이리 그러니까 투아웃에서 역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과거 뭐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근데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캐나다가 남아있다고 해서 이 상황을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일인 건 이제 다 지나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핫 마이크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핫 마이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앉아 이 유명인들이 그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실수로 이야기가 그 마이크 흘러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 그건데 현재 야구로 이야기하면 핫배치겠죠. 아주 뜨거운 방망이인데 이 뜨거운 방망이를 지금 사실 이렇게 잘못 휘두른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경기에 임하는 윤석열 감독 내지 단장이 정신력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정신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익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 현장에서 예. 지금 바이든하고 48초간 지금 스탠딩 환담을 하고 내려오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 국민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상황을 내가 제대로 전달했나 얼마나 좀 심각하겠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런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그런 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이 경기에 임하는 정신력이 제대로 돼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그런데 긴장이 좀 돼가지고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무튼 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긴장이 확 풀렸는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대통령 내지는 미국 의회를 상대로 이스키 저스키 하는 이 대통령의 기백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랑 만나고 나서 48초밖에 못 만났잖아요.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국익이나 혹은 팀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면서 사실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더 퇴장감이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 선수들한테 한 욕이 아니라고 해서 갑자기 돌린 게 뭐냐면 국내 선수들한테 욕을 했다는 거야.
상대팀한테. 그럼 되는 겁니까? 참 이거는 애초에 해명을 제대로 하고 사과하고 끝냈으면 그래도 반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 국민들의- 그것도 얼마나 기백이 있습니까? 솔직히 미국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다 그럴 거야 그러면? 해외 순방 나가서 우리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야당에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경우도 이번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런 기백도 한 번은 평가해 줘야 근데 됩니다. 그 기백이라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48조가 스탠딩 한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예. 말하면 미국하고 국가대항전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좀 열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분노의 표시? 저는 이라고 이렇게- 하면 약간 이해가 될지 몰라도 그게 갈 맞나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훈련이나 습관이 좀 되는데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사실 많이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해외 순방이라는 좀 어마어마한 외교까지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차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이런 멘탈 관리 면에서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갔으면 그 뒷부분에 저는 해명 절차나 이런 쪽이 좀 더 화를 더 키웠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를 우리 이종원 선수가 또 이제 말씀 주세요. 나도 이제 이 비판을 한다면 네. 도대체 이 팀은 너무 뻥이 셌어 처음부터. 첫 번째 잘못. 기대 수준을 너무 높인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대3 정도로 우리가 지금 비율이 그렇게 되는데 4대3 정도로 역전하겠다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한미 한일 한미는 그래도 한 5대3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야 5대 빵이야 뭐 10대 빵이야 이렇게 뭐 흔쾌히 뭐 했다 합의했다. 이거는 그 사람 외교했던 사람 맞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기대수준을 높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48초는 너무 프레임화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똑같아요. 자 이건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바이든이 뉴욕 일정을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하기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서밋도 다 그렇게 나눴고 하루에 5개 일정씩 해갖고 나눴고 그 정상회담 일정도 나눴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19일을 그쪽에 가다 보니까 20일을 워싱턴 DC에서 머물렀어요. 하루를 그냥 21일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48초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 다 48초야. 그러니까 우리를 홀대했다라는 건 그건 너무 과했다는 거지. 다른 나라 팀에서 저 한미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그 나라 정상회담이 있다고 이렇게 팬들에게 많이 홍보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사우스 코리아의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지금 완전히 회복하기에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을 만큼 사실 이번 해외 순방 경기는 안 떠났어야 돼. 왜? 총리 정도 보내고 지금 포항에 집중하면서 국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 윤석열 단장과 감독 이 팀들의 인기가 올라갔을 텐데 워낙 지지율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해외 순방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싶었는데 대진표를 짜지도 않고 그 팀이랑 프로토콜도 안 맞았는데 막상 가서 우리 게임하자고 하니 그 팀들이 받아주겠냐고. 이거 애초에 정말로 무리한 원정 경기를 감행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리그에 분위기 좋아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엔 가긴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윤석열 팀의 앞날에 상당히 지금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룰들을 지금 미국 팀이 강제하고 있잖아요.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대진표를 짜고 갔어야 된다니까. 네? 급하게 덤빈 거지 대진표가 안 짜여졌다니까. 대진표가 무조건 안 짜여- 덤빈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건 아니고 일본은 한일은 그렇다 쳐요. 한일은 좀 문제가 있었어. 한미는 이미 밑에 그러니까 탑 버튼업으로 해서 이창양도 가고 그다음 세 파티의 어떤 장관들이 가서 실무회담을 하면서 일정이 짜여져 있었다고. 그리고 그 얘기는 너무 과한 게 이미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한미가 아니라 미국과 정상회담 한다고 다 얘기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 미국의 일정이 있었어요 다. 그러면 그게 이제 축약이 됐고 또 아까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건 리세션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48초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리세션이 있었다. 근데 자꾸 리세션에 왜 그럼 둘이서 만난 사진이 없느냐? 자꾸 뭘 얘기하냐면 양자 간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유엔 총회 없이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자회담이란 건 언제든지 변수가 있고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사이드 미팅이라는 게 사진 안 찍혀요. 갑자기 이렇게 툭 해갖고 시간이 없으니까 단
귀옛말 한마디도 사실 그걸 약식 회담이라고 얘기해요. 크롭사이드 회담이라고 해서 그게 쌓여 나가면서 다자 회의에서의 어떤 이 나중에 어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국가팀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톱10의 국가고 중국과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상대 경기 중에서 가장 200개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 1, 2 팀이고 문제는 한국이 그렇게 재벌팀들이 가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은 중간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국이 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000만 원 이상 값을 비싸게 만들어서 전기차를 못 팔아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몇십 초 지나가서는 안 되고 구근을 걸고 잡아서 제대로 된 게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문역하 나가는 겁니다. 노정훈 선수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PBO 구단주께서 딱 얘기 날리셨어요.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2주째 좀 더 길게 가라. 이것만 해도 다 끝난 거지. 아니, 넘기려고 그랬는데 내가 구단주가 더 길게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이종근 대표 선수께 아니 근데 다른 나라 다 못 만났다고 하는데 필리핀은 어떻게 해서 양자 정상회담을 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르코스 대통령 만났어요. 아, 자, 이건 아니 필리핀은 어떻게 양자 정상회담을 했고 우리는 디폴트 값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왜 48초만 했죠?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어떤 전술을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고, 그러니까 시프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비 위치도 이동하고 아니면 전진 수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아주 야수를 물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이 변칙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럼 세상 사람들 모릅니까? 사실은 영국 여왕 장례식 갔다 와서 바로 원래는 뉴욕으로 오는 이 일정이었는데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바이든이 워싱턴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에어포스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는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럼 저기서 하루를 보내네? 그럼 여기 하루가 줄어드는데 그럼 우리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경기 외적 변수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평소 쌓아놓은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2018년도 아르헨티나에서 G20 회의가 열렸어요. 예. G20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문재인 감독이 예. 참가를 했어. 문재인 호가 가서 하는데 그때 트럼프 미국의 이 지금 단장이 우리 시간 없어. 우리 풀어사이드. 그러니까 지금 약식 회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공식 게임 아니잖아. 저런 식으로 우리가 홀대받으러 뭐 때문에 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태클을 걸은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약자 공식 회담이라는 식으로 해서 회담 수준을 높여서 따로 회담을 했어요. 약식 공식 그러니까, 회담으로 높였다고? 그러니까 약식 회담이 풀어사이드인데 예. 그 공식 양자 회담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격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조호영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정부 혼밥하지 않냐. 전쟁도 이렇게 잘못했다는데 그럼 2018년도 그러면 문재인 호가 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021년도를 얘기해 보자고요. 2021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감독, 문재인 선수 어쨌든 얘기하셔요. 문재인 선수가 5년 내내 갔어요. 뉴욕을 5년 내내 개근을 했어. 5년 내내 김정수 여사 동행을 하면서 갔어. 근데 2021년도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2021년도 예. 그 이전까지는 트럼프 트럼프 선수가 다 맞아줬어. 예. 뭐 올려줬어. 예. 근데 바이든이 딱 나오니까 바이든 안 만나겠어. 하게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바이든 이 정상회담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저기만 유엔 총회만 갔다가 3박 5일인가로 그냥 돌아와 버려.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정식이 근데 욕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이게 페넌트 레이스는 아니고 네네. 긴급하게 지금 게임이 열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사실 긴급하게 열렸다라는 것은 거기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관리 능력 같은 건데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윤석열 감독의 그런 뭐 욕설이나 이런 거랑 자꾸 결부시켜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퉁칠 수는 없다. 그러면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 뭐 지금 영국 조문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과의 회담, 뭐 일본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뭐 굴욕적이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박진 장관이나 김성환 외교수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전략 전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솔직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꾸 욕설하고 야당도 욕설하고 자꾸 엮지 말고 욕설은 욕설대로 비판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들어오셨
들어왔을 때 예. 그러면 외교에 대한 것은 이거 다 국익이잖아요. 그러면 여당 야당이 없는 거고 우리의 운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정말로 이거는 문제 있는 것들 왜 그 준비 이렇게 잘 못했냐. 긴급할 때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술했냐. 왜 끌려다느냐. 그거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우리 저기 오늘 신규 선수가 적시타론을 많이 때리는 거 안타 나갔으니까 2루 뜁니다 저는 지금. 제가 2루. 경기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 신규 선수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출 출신이라. 그러니까 선출이야. 제가 왕년에 선출은- 공 던졌습니다. 선출은 선출은. 다르다. 예, 요 스냅 보시죠. 이렇게.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보니까 약간 그 만년 가을야구 못 나가는 한화의 감독님 선수들처럼 지금 눈이 약간 풀려 있는 우리 이종근 선수가 좀 외로워 보였다. 아니. 실상 유니폼에 부산 베어스를 입고 있지만 한화 야구의 표정을 하고 있는 우리 이종근 선수 안타깝고 국가가 걱정되니까 우리 종근이 형도 이러는 겁니다. 아무튼 좀 잘해주세요. 근데 베어스라는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베어가 참다 견디라는 견디다. 뜻 참고 견디고 있는 거지. 야구가 유니폼 잘 원래, 입으셨네. 야구가 원래 한 팀과 한 팀이 경기해야 되는데 나는 늘 경기를 하다 보면은 한 팀과 한 네 팀이 함께 싸우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여기 지금 왜 이러지? 합리적 보수인데. 아 그러니까 일당백이식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세요. 합리적 보수. 네. 정 진보. 우리 중도. 구단주가 자꾸 이 경기 시간을 그 해외 순방 관련해가지고 늘리라고 하는 바람에 자 우리 감독님 넘어가도 되는 거죠? 이제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몰 토크 주제로 또 넘어갈 텐데요. 해외 순방은 일단 갔다 오는 대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여의도 이 주 경기장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몰 토크의 주제는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어떤 영상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우리 한동훈 선수가 내 이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것 자체가 오바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전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자 이종근 선수가 갖고 온 주제입니다. 네, 제목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을 강판시켜라. 그러면 나도 대권 주자가 되나? 라는 제목으로 달아왔습니다. 예. 사실 저는 불편해요. 왜냐면 한동훈 선수가 지금 진짜 이 PBO에 네네.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PBO는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엄밀히 정계 얘기하면. 대정부 질문은 좀 더 다른 성격이지. 근데 그걸 자꾸 소환하는 건 민주당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자, 저 질문을 봅시다. 빼달라고 하세요 마세요 할 거는 대정부 질문에 장관한테 할 얘기인가? 라는 거예요. 만약에 장관한테 한다면 이 장관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법무행정이나 이런 걸 교도소 얘기했는데.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양교도소 문제 해결하는데 그 문제라든지 스토커에 대해서 이 발찌 얘기라든지 한 거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예산 문제라든지 혹은 정책적으로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준다든지 이런 질문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동훈만 나왔다 그러면 정치와 연결시켜서 너 왜 그거 얘기 안 하니 하고 마치 이렇게 저 꼰대스러운 느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타이르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계속 소환시켜갖고 이 선수의 어떤 가치만 아직 선수의 등판 대전을 높여주지 않나. 그래서 대정부 질문은 정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그 의원실에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한동훈과 맞짱을 뜨면 기사화가 잘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제가 보좌관이면 이런 질문 하라고 시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질문 자체는 부적합하다는 게 우리 이종근 대표 선수의 얘기고 평가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야구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타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한 건 하려고 크게 스윙을 하면요. 그 타자는 거의 삼진 아웃 당하고 아니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힘이 들어가 있으면 맞추지를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감독이 뭐라 하냐면 컨택트. 그러니까 just meet. 그러니까 딱딱 맞추면서 단타 위주로 딱딱딱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선수가 이렇게 인기가 뜨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 타자들이 한동훈 선수를 아주 처음에 얕봤어요. 얕보고 크게 빡빡 두는데 아주 무릎으로 파고들은 인코나라든지 아웃코너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같은 예리한 변화구 같은 걸 던지니까 거기에서 암만 힘을 들여서 쳐봐야 스윙밖에 안 나. 그러니까 삼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모 논란 3.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MVP를 뽑는 거는 네. 그렇잖아요. 그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선수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이 뽑거든요. 네. 기자들이 뽑는데 뭘 그거 갖다가 빼라 마라 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작전 미스다. 네, 다른 오히려 선수는 한동훈 선수를 키워준다. 네, 아니, 오인주 선수? 어쨌든 저는 조금 다른데 대정부 질문에 그런 질문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어디서 묻나요? 이런 질문을 물을 데가 없어요. 한국의 정치판에서. 그것도 맞는 그렇기 얘기야. 때문에 네. 관중들이 원하는 야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저런 질문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정도의 이 스큐즈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냐. 아니 근데 민주당이 네. 왜 그걸 해서 뭐 상대 선수를 빼앗으느냐는 그 아니 그 선수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종호 선수. 저 한동훈 법무 선수는 예. 그냥 선수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해석해 보시면 이 룰이 장관, 차관은 정무직이라 그래서 단순한 그 밑에 100만 공무원처럼 단순한 행정을 집행하는 일반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은 곧 정무직이다. 예. 그냥 행정직이 아니라는 기본 룰을 좀 인식하시고 예. 역대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정부 질문에서 저 정도는 많이 비껴난 게 아닙니다. 예, 예. 더군다나 저 법무 선수는 그냥 법무 선수가 아니라 사실상의 민정수석과 인사정보 관리 단도 겸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바지처럼 있는 이 검찰총장까지 겸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넘버 2, 넘버 3 선수로 보고 있으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적어도 봅니다.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대정부 질문의 가장 화제는 한덕수 선수이기 때문에 한덕수 선수보다는 그래도 훨씬 파워가 세.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그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은 자기 내부의 대선 주자는 못 키우고요. 항상 우리 쪽 선수를 많이 키워줘요.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이 좀 손을 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저렇게 하느냐를 봤을 때는 아까 뭐 기사가 많이 나간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나가고 싶겠죠. 근데 저는 저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한동훈 선수하고는 이 법무 정책에 있어서는 붙으면은 실력이 안 돼요. 아 뭐 이제 안 돼요. 답변하면서 뭐 자꾸 전자발찌 구멍이나. 얘기해도 뭐 너무 똑똑해. 그걸 다 얘기하니까 말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가면서 이걸 약간 이렇게 오염시키는 트라우마가 약간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공격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렇게 하면 할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한동훈 선수랑 실력을 키워서 붙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가는 게 맞아요. 센 선수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볼넷으로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사고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훨씬 민주당에게 낫다라는 제가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꾸 키우지 마세요. 우리 대선주자 많아요. 키우지 야, 마세요. 역시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거의 키워줘요. 3타수 3안타. 아 오늘 3타수 3안타. 오늘 타율 좋아요 우리 신인규 선수. 힘을 빼니까 되네요. 힘을 뺐어요. 내가.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저기 우리 선수는 이제 대정부 질문이든 뭐 예를 들면 이제 의원들만 만나면 이제 이게 뭐래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 경기력이 좋아지나 말을 봐요. 잘해. 그죠? 네, 말을 잘해. 원래 그렇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자만하는 게 좀 보입니까? 약간 엿보입니까? 야 많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한동훈 선수를 건드리지 말라 이제 또 민주당 선수들에게 우리 신인규 선수가 조언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좀 뭐랄까 프로페셔널하게 뭐 법무나 이런 실제 전공 관련해 가지고 맞붙는 그림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게 좀 아쉽긴 했다는 생각도 저도 역시 듭니다. 자, 2주의 하이라이트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순서는 2주의 아차차 에러 실수 어떤 게 가장 큰 실수였는지 경기도주에 나왔던 에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오늘 신인규 선수 갖고 왔죠? 뭐 이거는 사실 저도 참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네. 참 저기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뭐 정진석 비대위원 임시 비대위원장을 전 부릅니다. 그 네.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뭐 기자에 대해서 겁박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저 문맥을 좀 자세히 보면은 네. 아마 그 윗단의 내용은 이렇게 추단이 됩니다. 뭔가 발언에 대해서 이거 중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러니까 그 위에 유상범 전 이제 윤리위 예. 부위원장이죠.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밑에서 오케이 네.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발언은 해당 행위니까 경고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거는 기소가 되면 네. 함께 올린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명해야죠 나와 있어요. 저는 요게 포인트라고 봐요. 그냥 네. 제명이라는 것이 늘 전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준석 대표 쫓아내려는 한 건 좋겠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나? 아까도 사인을 좀 몰래 이렇게 포수 밑으로 해야 되는데 막 대놓고 사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명했어요. 아 그거 8월달 일이니까. 8월 10 며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비대위원장 네. 9월달에 한 거고 그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 지금은 9월 며칠이에요. 지금 9월 10 며칠이잖아요. 9월 20 며칠. 현직 비대위원장이 윤리위 부위원장을
함께 오찬 합시까지 나와 있어요. 합. 합심합시다 이러진 않을 거 오찬 아닙니까? 함께 함께 합까지. 그러면 저 왜 밥을 같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좀 잘못했다.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제명. 제가 얘기했어요. 넌 나모 제명.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답정너 제명.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쫓아내면요.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의도 다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요즘 뭐 시대가 다 저기 찍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보호 필름 좀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제발. 접는 건안 그만 된다고. 찍히시게. 접는 것도 안 된대. 아 그럼 이런 폰을 그건 쓰시면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건- 폰을 핑계 그건 내가 대입니까? 저기 아는데 예. 보필은 다 붙여요. 한 사람 그러면 밝기를 좀 줄여놓으세요. 안 각도에 찍히게. 따라. 각도에 네. 따라 이게 딱 찍힌대. 이게 좀 더 그 뭐랄까 수직으로 찍으면 잘 찍힌다고 하는 것 그러면 같더라고요. 원내에서는 저 폰을 안 보시는 걸로. 근데 네. 찍히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네. 다 수거해야 돼. 그러니까. 특히 이 당 지도부는 아니 그리고 들어갈 때 저런 다 예민한 수거해야 얘기를 돼. 했는데 왜 열어보냐고요 그거를. 그리고 들켰으면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요즘은 뻔뻔하게 막 그 찍은 기자를 갖다 고발한다. 그러니까 국힘 이거 너무 문제가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사과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세신 것 같아요. 자존심. 근데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사과할 때는 사과를 하시면 팬들이 더 응원합니다. 뭐 아니, 근데 안타깝지만 네. 이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O 리그에서의 일어나는 그러니까 경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리그. 예를 들면 뭐 대학 야구 리그라든지 거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내가 프로 선수고 내가 야구 좀 잘하니까 야 니네들 그런 식으로 경기하면 안 돼. 이거하고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당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구에 누의 공가라는 규칙이 있어요. 누의 공가 알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잖아요. 1루, 2루, 3루 홈으로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안타를 3루타를 쳤어요. 네? 그러면 그 주자가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네. 1루 베이스는 밟고 네. 2루 베이스를 깜빡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네. 그럼 3루를 가서 안착을 하고 난 뒤에 그럼 상대 수비수가 보고 있다가 2루 안 밟았다는 걸 알면 뒤에 공을 잡아서 타치를 하면 죽어요. 그게 누의 공간인데 쉽게 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 윤리 징계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진짜 쫓겨날 때 예. 이런 부분들은 부당한 일종의 그때 당시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는 식으로 누의 공가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해서 걸면 야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우리 있어요. 일종 일타 강사인 신규 선수가 보기에는 이제 저런 장면들을 다 판사가 다 볼 텐데 저런 것도 영향을 줘요? 아니 근데 판사가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건데. 네, 그리고 저는 저 윤리 징계에 대해서도 세상 어디에 뭐 어디 회사만 해도요. 네. 누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결정부터 다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회의 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나도 가혹하고 또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윤리 비판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수사 진행 중인데 왜 먼저 개입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이준석 대표 아무리 미워도요. 개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긴 조직이랑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은 방어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수사기관이랑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방어를 받으면서 자기를 보호할 필요도 있는 건데 윤리가 먼저 개입해서 징계를 때립니다. 유죄를 전제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됐죠? 9월 18일에? 지금 다 무죄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 덤태기 씌웠는데 그것도 미안한 일인데 왜 미리 징계를 때려서 당대표 권한까지 뺐습니까? 그래서 윤리가 잘못된 프로세스로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그러면 우린 물어봐야겠죠. 왜 잘못했을까? 윤리가 왜 저랬을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입이라는 것은 문자로도 노출이 됐고 이준석 대표도 이거 나 대표 12월까지만 그만하면 수사랑 윤리위는 무마시켜주겠다는 제안을 3명한테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나? 이거는 정치 도의에 맞지도 않고 인권에도 맞지 않고 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저거 사임한 날 윤리위 사임한 날 라디오 나와가지고 범죄 혐의가 막 의심이 된 제가 냄새 좀 난다 이런 식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아니 검사장을 하시고 20년 이상 검사하신 분이 평생을 유죄 추정 원칙으로 사셨냐? 좀 답을 해봐달라.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상범 의원 진짜 글쎄요. 저렇게 하시면은 이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신 선수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에 저는 반대되는 의견이 하나가 있는 게 일단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미리 윤리위가 지난번 당원권 6개월 한 건데 지금은 무죄다 하는 게 서로 사안이 틀리다는 거야. 무죄는 아니죠.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상납과 관련된 2013년도와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그런데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김철근 정무실장을 그렇게 해서 보내서 각서를 쓰게 만든 것이 품위 위반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무죄인데 먼저 뭐 선고를 했다. 이거는 좀 서로 그 안 요것도 맞는 제가 것 하나 같은데? 반박할게요. 네, 네. 이것도 하면은 공소권 없음이라 그래서 이유를 안 썼습니다. 보통은 아마 윤리위에서는 지금 이유를 써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찰과 유착 얘기도 뭐 JTBC 보도도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나왔고 그럼 거기에 대한 공소권 없음도 지금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면 그럼 다 혐의 있네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상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징계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하나는 앞에 범죄가 공소권 없음이랑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인멸할 범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인멸을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증거인멸에다가 교사거든요. 교사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교사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김철근 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을 판단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또 유죄로 연결시키느냐? 그럼 저는 김건희 여사 사건 똑같은 서울경찰청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을 또 받을 것이다. 이렇게 형평성.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다시 좀 다른 게 뭐냐면 무혐의가 아니고 공소권 없으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판단을 공소권 안 하는 거지.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안 하는 다시 겁니다. 얘기하지만 또 그거를 믹스를 하는데 네. 나는 윤리가 잘못했다고 봐요. 잘못을 무지 크게 그런데 했습니다. 그 잘못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 중에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지.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은 분명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뭐냐면 성상납, 그다음에 증거인멸교사, 그다음에 무고, 아까 저 경찰의 혐의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에 대해서 무혐의가 아니고 공소권 없음.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수사는 아직도 하겠다. 2번, 3번은 이거잖아요. 근데 굳이 연결시키려면 윤리위는 두 번째를 갖고 지금 미리 이 당원권 정지를 한 거니까 두 번째 증거인멸 교사가 만약에 진짜 무혐의가 나오거나 한다면 지금 신변이 주장하는 게 맞는데 그 별개라는 제가 거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한두 달 뒤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요 방송으로 그대로 제 거 쓰시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증거 인멸을 하려면 범죄가 있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앞에 있는 범죄, 소위 말하는 알선술죄가 지금 무혐의가 나오고 공소권 없음이 다시 나왔어요. 무혐의가 나온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아니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요 법리적으로 뭐냐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 나왔으면 그게 왜 유죄로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지. 유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아니 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공소권 없음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업무방해에 대해서 그 업무방해 한 겁니까? 그걸로 징계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와 연관된 증거인멸 교사라는 건 인멸할 범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합니까? 또 하나 교사라는 거는 시킨 정황이 있어야 되고요. 이 같은 윤리가요. 4월 26일에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개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상납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4월 26일에 윤리위를 열어서 이건 징계 다 안 한다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는 증거인멸 교사 뒤에 것만 톡 떼가지고 수사 중인데 왜 당원권 정지를 먼저 때리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4월 26일에는요. 6월 1일 전이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할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징계 개시를 안 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그러더니 6월 1일 지나가지고 선거 다 끝나고 재미 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래 그건 우리가 무혐의니까 다 증거 그 개시 안 했고 증거인멸 교사 각서가 있어. 각서로 6개월 김철근 실장 2년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무고도 남았고 증거인멸 교사 남았잖아요. 이거 형사 결과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나오면 볼 거를 왜 미리 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랬구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네. 하는 거는 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없는 거지. 안 들여다보는 거죠. 안 들여다보는 네. 거지. 범죄 행위가 있었냐 없느냐는 네. 별개의 문제라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라는 게 윤리의 징계 받은 것 자체를 신인규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백하게 그걸 그 증거인멸 를 하려고 했던 뭐 아니면 증거인멸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당대표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대변인님, 그거는 제가 문제라고 이거는 죄송해요. 생각합니다. 말씀을 예. 죄송한데 형사재판은요. 우리나라는 윤리위는 형사재판소가 아닙니다. 아니, 보시죠. 증거 아니니까 그래서 수사 결과 보고하라는 거예요. 재판소가 아니니까. 캐스터님, 아니, 잠깐만 한 말씀 할게요. 저 의사진의 말했는데 지금 다른 게임을 뛰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듣고 가셔야 되는데. 늦으면 저 제명 당한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듣고 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 볼게요. 아 예. 예. 아, 네, 진짜요? 생방이라서 이거. 아 요거는 중요한 얘기가 요 1분만 주죠. 1분만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진짜 간다고? 너무 길어졌어. 아, 진짜요?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홈런 치는 날 홈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마무리하자면은 예, 지금 오 대변인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가장 큰 원칙이 증거재판이거든요. 증거가 없으면은 사람을 뭐 예를 극단적으로 들게요.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죽였다는 혐의를 받아요.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무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각서 각서 김철근 이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각서 김철근 이름인데 그걸 왜 교사로 연결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 대변인 말씀에 강하게 반박하는 이유는 법리적으로 따지고 윤리위도 준수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준사법기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법에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왜 이례적으로 먼저 이렇게 개입을 하고 한 개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치 함부라비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제 저 말이 할 말이 틀렸습니다. 있는데 저 할 듣고 말이 계십니다. 있는데. 아, 징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네네네네네 넘어가시죠. 이분 이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정치 함무라비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정치함으로. 지금까지 신인규 선수의 일타 강사 신인규의 윤리 내지는 법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왜 전 자꾸 이쪽으로 쏠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제 말이 맞아요. 같은 왜 같은 자꾸 하나로서. 그럴 수 같은 하나로 그럴 수도 있고. 같은 하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예. 그건 나중에 또 정리를 하는데 네네네. 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사실 신변답지 않게 지금 혼재돼서 얘기를 해서 그 조금 지금까지의 나는 신변을 참 좋아하는데 좀 전에 변화한 거는 몇 가지 부분들을 믹스해 갖고 지금 강변을 해서 내가 그걸 지적을 한 거지 전체적인 어떤 뭐가 그러다 뭐 이런 건 요거는 아니었다는 한번 거. 수사 결과 다 끝나면은 나중에 네.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다시 그냥 한번. 박제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신인규의 정치 함무라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차차 에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아차차 에러 주제는 누가 갖고 오셨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기서 이 발언 자체가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실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야구로 설명하자면 실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책 중에서도 최악의 실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실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발언들은 사실 피해자를 굉장히 다시 한번 모독하는 행위인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잠재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폭투나 빈볼과 같은 성격의 실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좀 다른 것과 다르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논쟁을 할 네네네.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상당 부분 공감되는 말씀이시긴 한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냥 정리를 했죠. 한동훈 장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버렸죠. 네, 우리 차주원 대표 선수.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말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제 서울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책임이 있는 김현숙 장관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지금
그 뭐라고 정확하게 내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출발하죠. 맞아. 근데 오늘 제가 오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BBC 뉴스에도 오늘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매 시간마다 나오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전세 그러니까 BBC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 아직 그러니까 월드 뉴스에 이야기 나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한국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여러 인터뷰들이 나오던데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국은 뭐 앞으로 팀이 없어질 거라고 뭐 예정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특별한 각오로 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가부 저기 나오네요. 여가부 지원을 받았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라고 해서 장관은 근데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게 또 젠더 갈등 비슷하게 또 그렇게 맞아요. 가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이건 정말 범죄 피해자 앞에 우리가 정말 2차, 3차 피해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피해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전 국가적으로 이건 노력을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길게 얘기하진 않을 건데 또 이제 그 법 관련 내지는 형사 관련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짚어보고 싶긴 했어요. 젠더 범죄하고 혐오 범죄는 어떻게 구분돼야 돼요? 진짜로 진짜 왜냐하면 이게 논쟁이 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젠더 폭력은 명백하게 젠더가 남성이 여성에게 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에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성적인 어떤 그 기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 혐오 범죄 종류에는 인종 관련한 혐오도 있고 굉장히 훨씬 범위가 넓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현주 선수께 좀 들어봤고요. 아차차 에러 오늘 3가지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아차차 에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말씀처럼 군인들의 속옷, 팬티 예산이 16억 정도 감액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영교 선수 팬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자 이종근 선수 갖고 오셨죠? 참 이 사과 했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만 사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서영교 선수도 진짜 사과를 못하네요. 이 사과한다는 말이 제가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줘. 마치 윤호하듯이 해도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왜 서영교 선수가 이걸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바로 문재인 정부부터 이걸 절감을 한 거거든. 아까 전투화가 310억이 마치 없어졌어요. 예산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억이 절감된 거예요. 33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걸 310억으로 줄인 거야. 이유는 뭐냐면 공개 수의 계약만 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쭉 그 리스트가 전부 다 수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높아. 당연히 수의 계약을 하면 높지. 근데 경쟁 입찰을 시키니까 이게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렇죠. 삭감시킨 게 아니고 총량은 똑같은데 삭감시킨 게 아니라 절감을 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삭감한 건 아니지만 자기네 정부에서 삭감한 것을 갖고 지금 이 윤 정부가 말이야, 속옷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창피를 다 당했는데 거기에 또 마지막 얘기는 제가 그걸 믿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더 코미디였다는 겁니다. 뒷맛이 좀 씁쓸했을 텐데 우리 신인규 선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민주당이 저것 때문에 지금 저는 발전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과에 인색한 것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문제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으로 마치 어떤 거 트집 잡아가지고 하나 좀 재미를 보려는 뭐 예를 들면 뭐 과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청문회 할 때 뭐 3M을 뭐 법인을 딸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모와 함께 논문 썼다 뭐 여러 가지 코미디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누굽니까? 뭐 그때 행안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최고위원까지 하시는 현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이런 대표 선수들이 저 정도의 실력만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정치권의 능력주의를 도입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하거나 이건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서영교 선수 뭐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뭐 저희 다 아니까 서영교 선수
선수도 물론 잘못이 있죠. 근데 이제 서영교 의원실은 뭐 이제 난리가 한바탕 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선수가 상당히 아마 타석에 들었을 때 나름대로의 의지는 아주 활활 불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항상 선수들이 욕심을 내면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없거든요. 아마 본인이 휘둘러서 잘 맞았다,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파울 홈런이었어. 근데 이제 파울 홈런인데 파울 홈런을 많이 내는 타자들은 그다음 결과는 뭐냐면 항상 삼진이에요. 또 최악의 경우는 앉아니까 지금 일종의 지금 그 병살타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병살타를 치고 나면 고개를 숙이고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아마 팬들의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 늘 이래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유엔 정전협정 부수어민 사건 관련해서 정전협정 위반 관련한 큰 실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잘못된 정보와 그 자료를 가지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소리 내더니 사과의 질책을 하던 톤에서 갑자기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서영교 의원의 태도는 굉장히 좀 보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차주환 대표 선수가 말씀하신 고냥이랑 똑같습니다. 투수든 타자는 아무튼 힘 너무 주고 이제 공 던지고 휘두르면 항상 폭투가 되거나 삼진아웃 당하는 셈이니까 너무 이제 힘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탈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아차차이로 만나봤고요. 자, 2주의 돌직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누가 갖고 오시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집요하게 기자들이 묻는데 대답을 회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쌍방울이요?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대답을 안 해요. 대변인한테 가요.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죠? 옛날에 이런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 조카가 실제로 스토커 살인을 한 집안을 진짜 뭐 거의 그 살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했다. 이 변호를 해줬다. 이런 연상이 될까봐 멘트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분석을 하는데 자, 그때는 또 입을 다물고 있더니 서영교 의원이 사실 대정부 질문만 한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최고위에서 이걸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자, 아시겠지만 최고위원회라는 건 사실 그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날의 시작입니다. 딱 시작인데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쭉 얘기하면 대표가 한마디 해요. 이것들이 딱 기사화되는 어떤 그날에 이 당이 주력할 것과 또 이 기사화되는 이 레벨이 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최고위원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말을 해요. 비정한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거기에 멘트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팀킬이었다. 그야말로 이 팀 자체가 그냥 서로 가버렸다. 왜? 이게 사실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당대표 입에서 나오려면. 근데 즉흥적이지 않거든요. 최고위원들에서 말은 준비된 말인데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그런데 여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딱 한마디 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팬티 유착이나 먼저 해명하라. 쌍방울 얘기를 하는 거죠. 쌍방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 그렇게 지금 막 계속 헛스윙하고 빈볼 날리고 별의별 비판을 다 받다가 이거 한마디로 꽤 그래도 박수를 받은 날이었다. 안타 쳤다. 평가이신데 우리 차전 선수?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 사실은 이 권성동 선수가 저희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게 돌직구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영교 선수가 저런 아주 결정적인 에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그대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돌직구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사실은 그러니까 서영교 선수가 했던 지금 결정적인 에러가 약간 물타기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쉽게 말하면 야구로 치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대 1루 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영교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공을 그냥
뭐 유격수가 잡아서 2루 찍고 1루로 보내서 더블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지금 유격수가 잡아갖고 그러니까 1루 주자를 2루 안 잡고 그냥 1루만 던져서 해서 결국은 그 주자 1루 주자를 살려주는 꼴이 되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잠깐만 그렇지 않죠. 서영교가 던진 걸 지금 때린 게 아니고 서영교 선수가 던진 건 이미 다른 선수들이 다 난타를 했어.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재명 선수가 나와갖고 그거를 그대로 던지니까 지금 권성동은 선수는 이재명 선수를 대항한 거지 서영교 선수를 아니 대항한 저는 게 오랜만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 안타 친 거 전제로 네. 제가 안타 이어서 전제로. 치려고 지금 발언권 하려고 했는데 안타 한번 또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요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화영 그 경제평화부지사죠. 그분도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고 상당히 이 부분이 수사가 이제 아플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했던 그 사건이 결정문 보시면은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 조카가 그 범인인데 그걸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족들이 대선 기간에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당시에 4층에서 그 범죄를 피해서 추락사로 그때 거의 돌아가실 뻔했던 분이 지금 살아가지고 이걸 소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을 대선 때도 많은 또 저희가 이제 공격을 했었고 지금 유족분이 계시니까 이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곤란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입장을 뭔가를 밝힌다는 거는 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 다만 이제 뭐랄까 그 특히 쌍방울과 관련돼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 언론의 보도량이나 어떤 의혹 제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뭐랄까 이제 여당 쪽에서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여기 이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전망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이재명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부분은 그거는 그거대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팬티 관련된 부분을 약간은 조금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런 레토릭을 썼는데 오히려 경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략적 미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이 이재명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게 낫지 오히려 다른 선수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엎쳐버리면 저거는 너무 엮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명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주의 돌직구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 언급을 해드렸던 오프닝 때 언급해드렸던 해외 순방 이후에 스코어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해외 순방의 효과, 결과, 성과가 반영돼서 다음 주 스코어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선고한 시간입니다. 짧게 좀 저희가 가볼 건데 스코어부터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전망을 해볼게요. 자, 신인규 선수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참 집권 여당에 좀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28%까지 확인을 했는데 오늘자죠? 예, 근데 더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그 미국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실언 논란 또 이런 것들과 또 이게 또 외교 문제로까지도 사실은 뒤섞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해명 절차가 너무 부적절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반영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조금 하향 곡선을 다음 주에 좀 그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정확한 스코어를 한번 28이었으니까 한 26 정도가 26 될 것 같아서 정도. 상당히 좀 위험한 수치죠. 알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차지원 선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니까 지금 이 경기 국가대항전을 임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선수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기라는 것은 아까 영국 여왕 조문 패싱 논란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만약 기본기가 제대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뭐 지금 경기가 안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흘러가는 것은 거의 영봉패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 단 1점이라도 가면 득점을 해서 뭔가 만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럴 기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악을 찍었던 게 24였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종호 선수님. 우리 갤럽 얘기하고 있잖아요. 갤럽이에요. 갤럽은 대단히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진폭이 크지 않다. 뭐 한 번에 무슨 오차범위 바깥으로 나가거나 이러지 6, 뭐 7 이렇게 안 간다.
아무리 가도 한 2, 3 정도로 완만하게 내려가고 올라도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25에 한 표. 25. 알겠습니다. 한 3% 빠진다는 말씀이시고요. 오현준 선수는? 네, 저는 그 영빈관 신축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외 순방 4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취임 100일 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부분이 외교 문제를 잘했다, 그리고 청와대를 없앴다,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홈구장의 팬들이 정말 실망할 만한 이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홈구장에서 팬들조차 응원하지 않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25를 하셨으니까 24에 걸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 분 다 성관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저는 네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적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좋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팀 리빌딩을 하면 된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제 대목이 좀 걸리긴 하네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선수들을 좀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태효 선수, 뭐 김성환 선수, 뭐 박진 선수도 아무튼 문제 있다. 뭐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좀 리빌딩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빌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24m로 내려가야 리빌딩이 그래요? 가능할 수 있다. 안 그러고는 힘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 전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선구안까지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우리 노정열 선수가 또 급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는데요. 네 분과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베이스볼 4화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